자, 우리 효종 했으니까 이제 현종 들어갑니다. 현종은 특징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 유일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가 복림대군이 끌려갔다 그랬잖아, 청나라에. 거기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산지는 청나라야.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 큰아들, 적장자로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 적장자로서 왕이 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27명의 왕 중에서 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장자로 왕 된 사람이 왕권이 강한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은. 자, 문종, 단종, 적장자로 왕 됐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잖아. 적장전에 제일 힘센 왕은 누구였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연산군. 성종의 큰아들 연산군이 제일 왕권이 강했던 거고. 근데 그건 또라이였던 거죠. 중요하잖아. 현종은 왕 되자마자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큰 싸움이 붙은 거죠. 그게 뭘까? 예송 논쟁. 현종은 제위 15년 동안에 1659년부터 1674년까지 제위하거든요. 제위 15년 동안에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 예송 논쟁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예송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야? 이게 예잖아, 예. 한자로 쓰면 뭐 이따위로 쓸 텐데 쓰지 말자. 한자 싫어하니까. 예라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인 말 아닌가요? 예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치면 뭐라고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쉽게 생각해봐. 너랑 나랑 길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하겠죠, 그죠?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네. 넌 네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네가 학생이고 내가 너 어른이니까, 그죠? 근데 전 생각이 달라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늘날의 예의죠.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본 사람이 소영 이러고 인사할 수 있잖아. 넌 딴 데 보고 있고 나는 널 봤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늘날의 예의야. 근데 조선시대는 뭐야?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 신분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이가 조선이기 때문에 이 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조선시대 예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봐봐.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가 계시고 우리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고기 반찬에 내가 먼저 젓가락에 못 먹었대요. 무슨 무협 영화처럼 전쟁하죠. 딱 맞고 꺼져 있냐나 말고 아빠가 먼저 드셔야지.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드는 순서를 어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는 말은 뭐냐고? 순서를 뭐 했다? 어겼다. 그럼 뭐야? 그 순서라는 말, 다른 말은 뭐? 질서. 예의란 말은 추상적이잖아.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치면 질서야. 그래서 이게 신분으로 가면 뭐야? 신분, 질서인 거지. 신분에서 예의는 신분, 질서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신분, 질서라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평등사회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데 당시 조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무너지면 조선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예송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예송이 나오려면 이 예에 관련된 한문이 어때요? 발달을 해야지 이게 예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학이 몇 세기 발달하느냐? 17세기. 왜 17세기 예학이 그렇게 발달할까요? 학문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 얘기했잖아. 얘는 뭐라고? 질서라고. 그 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분 질서인데, 다시 이 신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으면 굳이 예학이 발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막말할게. 이명박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었다며. 이명박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었대. 그럼 애들이 너무 정직한데 굳이 가훈을 정직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내 생각이라고. 아니, 편집인가? 아니야. 아니, 그분 별이 몇 개인데 셀 수가 없어. 저 별도 나의 별, 저 별도 나의 별. 전과가 10몇 번 아니에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가되겠지. 지금도 벌써 15년 1심에서 구형 받으셨잖아. 근데 그게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일부 범죄만 갖고도 그 정도 된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추가될 건데 내가 볼 때. 어쨌거나 17세기 예학이 발달하는 이유는 예가 다르게 말해서 질서가 뭐야?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학이 발달하는 거야. 그럼 질서가 왜 무너져? 전쟁 때문이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생각해봐요. 이 전쟁 때
이거 엄청난 위기 상황이잖아. 돈 들리는 너무 많은데 돈은 없잖아요. 전쟁 난데 뭐 세금도 안 그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나라 애들 개떼처럼 왔지. 얘들 뭐 줘야 돼? 먹을 거 줘야 되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돈이나 쌀을 조금만 내면 어떡합니까? 바로 어때요? 신분 상승해 줬잖아요. 심지어 일본군 뭐 어때요? 목을 한 놈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바치면 바로 뭐라고요? 신분 상승하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일본 놈이 아니어도 되지. 일본 놈이 죽인 조선 사람이라도 어때요? 길거리에 시체 있잖아. 머리 잘라. 어떻게 하면 돼? 헤어스타일만 바꾸면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 갖다 바치면 뭐라고요? 신분 상승이야. 농담 아니고요. 임진왜란 막바지쯤에 선조가 탄식하는 장면이 실록에 실려 있어요. 뭐냐? 니네 보고에 따르자면 지금 우리 조선 땅에는 외놈이 한 놈도 없어야 된다. 왜냐면 외놈 죽였다고 목 잘라 갖다 바쳐가지고 신분 상산애가 그러니까 외놈이 한 놈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득식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록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야 이제 신분 질서가 어때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니까 어때? 이걸 바로잡기 위한 학문 이게 뭐야? 예학이 발달한 거야. 이 예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뭐야?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예속 논쟁이 이때 나오는 거라고. 몇 세기? 17세기. 무슨 임금 때? 현종 때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종 아빠가 누구라 했어? 효종이지. 근데 문제는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고 이 효종이 죽었는데 인조의 계비 첫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 살아있는 거야. 그럼 뭘 입어야 돼?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인 동시에 뭐야? 왕이잖아.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이게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걸로 어때요? 서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 이 신하라고 표현해야 되고 사대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왕과 사대부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겠지. 이들은 둘째로 태어나서 왕이 됐건 말든 둘째로 태어나서 무조건 뭐야? 둘째 아들이야. 그럼 뭐라고요? 상복을 둘째 아들이면 뭐야? 1년만 입으면 돼. 반면에 아니다. 어떻게 왕과 사대부가 같을 수가 있냐? 말든 왕과 사대부는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 그래서 왕은 뭐다? 특별하다. 경상도는 특별해. 특별하지 않자. 특별. 나도 경상도거든. 그래서 왕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왕이 됐으니까 몇째로 인정하자. 첫째로 인정하자. 라는 정치 세력이 갈등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요 왕과 사대부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건 무슨 건 강화야? 신권 강화의 주장이고 요건 당연히 어때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거대 붕당 누구야? 서인 주장. 반면에 반대 세력인 남인은 어떻게 해요? 서인과 다른 주장을 해야지 어때요?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고 그리고 어때요?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권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누구의? 요건 왕권 강화의 주장이고 요건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남인의 주장. 근데 이 예송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 1차는 1659년입니다. 효종의 엄마죠. 가짜 뭐라고 해? 스텝마더. 영어로 스텝마더가 뭐야? 친엄마는 아니잖아. 스텝파들 그러잖아. 계부, 계모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네. 자, 영어도 안 되고 영어도 해줄까? 앞으로 한국사 강의 영어로 할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의 대비. 왜냐하면 이걸 표현들 익혀둬야 돼. 자의 대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대비라고 표현하기도 해. 왜? 이 아줌마 성씨가 조씨니까. 출제자 마음이거든. 1차 때는 봐봐요. 현종이 왕권이 강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약할 것 같아요? 이제 왕 되자마자잖아. 그러니까 왕권이 어때요? 약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서인 눈치를 봐야 돼. 이때 말하는 서인은 누구야? 송시열이야. 그 유명한 송시열. 아버지의 스승이자 자신의 스승이야. 그러니
송시열한테 개길 만한 힘이 아직은 현종이 없었겠지. 그래서 이때는 누가 승리하는 거야? 서인이 승리한 거야. 서인이 승리했다. 서인이 주장은 몇 년이야? 1년이었거든. 그러니까 1년 딱 있고 끝내는 거야. 중요한 건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로부터 15년 후에 1674년에 이번에 누가 죽어? 효종의 부인이 죽어. 효종 부인이 죽었는데 시엄마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어때요? 이 아줌마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첫 번째 며느리냐 두 번째 며느리냐 이 싸움이 또 붙겠지. 당연히 남인들은 어때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왕이 됐으니까 첫째 아들이고, 부인도 뭐야? 첫째 며느리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입어야 된다. 반면에 서인들은 여전히 어때요? 둘째 아들이고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 입으면 된다라는 주장. 근데 15년이 지났다는 건 뭐야? 현종이 왕권이 좀 강해졌다는 뜻이고, 이때는 왕 되자마자 얼떨결에 당했고 송시열의 파워에 당했지만, 이거 누가 봐도 왕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남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현종이 남인 편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몇 년이야? 1년이야. 얼마나 고마운 조상님들이야. 훗날 공시생들이 공부하기 힘들까 봐. 이런 정말 훌륭한 조상님들을 봤나. 근데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뭐야?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인 거지. 이러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질까요? 현종과 송시열 사이가. 생각해봐.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 아빠의 스승인 송시열을 어때요? 정반대로 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주장을 왕이 어때요? 박아버린 거 아니야. 부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되게 어색하겠죠. 요거 끝나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현종이 죽어요. 이러니 내가 얘기했잖아. 계속 반복될 거라고. 이러니 나이는 훨씬 많은 송시열은 계속 버티고 어린 왕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나만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런 문제의식에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 그 책 제목이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왕들 중에 독살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정황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잘 들어.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그 책을 쓴 사람은 이덕일 선생인데, 집집마다 웬만한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을 텐데 보지 마시고요. 이 양반은 우리나라 강단사학계에서 주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위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읽을 때는 재밌는데 시험 문제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송시열을요, 귀양조차 못 보내고 죽어버린 거예요. 현종. 얼떨결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 된 게 누구야? 숙종. 조선시대 왕이 2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네가 다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왕, 넌 세종 하고 싶어요? 난 세종 안 하고 싶은데 난 숙종 하고 싶어. 왜? 왜냐고? 장희빈 있잖아. 빵 터졌어. 자, 여러분 얘기했잖아. 조선왕조실록에 글자 수가 5천만 글자가 넘어. 거기에서 여성의 미모를 칭찬하는 건 2번도 안 나오고 딱 1번 나와. 그게 장희빈이야. 100m 밖에서도 광채가 났다. 이거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실록이 여자 미모 얼평하는 데가 아니잖아, 생각해. 근데도 실록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정말 그게 장희빈의 최고의 무기였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게 국가를 흔들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장희빈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면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최고 미모의 여배우가 장희빈을 하는 거야. 인현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 누가 했어? 김태희. 그래. 장옥정 사랑에 살다 김태희 있지. 좀 오래됐지만 그 전에 누가 한 줄 알아? 김혜수 누나가 있어. 김혜수 누나. 야, 나이 50에 그 정도면 정말 최고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수. 어쨌거나. 자, 제가 어릴 때는요, 김혜수가요, 책받침 모델로 짱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책받침 이렇게 왜, 아우, 구석기 시대 얘기한다. 미안해요. 숙종은요, 내가 또 숙종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4살에 왕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왕이 된 거지. 얼마나 좋아.
60살까지 살아.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일찍 왕해서 공부 별로 안 하고 오래 왕하고, 그리고 장희빈하고도 사귀고 장옥정하고도 사귀고. 자, 1674년에 왕이 돼서 1720년까지 왕을 하는 오빠가 숙종이에요. 이 숙종 때는요, 자, 여러분 알아야 돼. 요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2차 해성 때까지는 상대를 죽여 안 죽여? 안 죽입니다. 송시열이 깨지면요, 귀양을 가야 되거든요. 귀양을 보낸 건 현종이 아니고요, 숙종이 보냅니다. 14살짜리 어린 중대이가. 이래서 중학생이 제일 무서운 거야.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 아빠의 스승이자, 자기 할배의 스승인 송시열한테, 할배 뭐해? 더블백 챙겨야지. 군대로 따지면 영창 가는 거야. 너 우리 집안을 못 얻겠잖아, 할배. 자, 그래서 함경도, 덕원, 유배 보낸 사람이 숙종이야. 패기 쩝니다, 진짜. 하나, 이것은 죽이잖아. 사약을 죽인 거 아니잖아, 지금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라고 그래? 정상적, 붕당, 정치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까지는 상대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부정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라고.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한다? 이기면, 이 투쟁에서 승리하면 권력을 잡는 거야. 지면 귀양 가는 거야. 하지만 귀양을 간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복귀할 수 있는 거잖아. 송시열도 귀양은 갔지만 죽지 않는다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제 곧 뭐 한다? 무너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뭐라고요? 숙종 때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숙종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환국정치라고 합니다. 외워야 돼. 숙종의 연관 검색어는 장희빈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환국이라고 해야 돼. 환국. 그러면 숙종이 왕 될 때 누가 권력 잡고 있어? 봐봐. 2차 예수에서 승리한 남인이 단독 정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1623년 인조 반정부터 이때까지는 뭐야? 서인이 권력을 잡고 남인은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남인이 권력을 완전 잡은 건 아니었잖아.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남인이 단독 정권. 쉽게 말해서 영의정이 누가 되는 거야? 이제 남인이 되는 거야. 영의정이 남인이 되는 거야. 이름이 골 때려. 허적. 약간 허접해 보이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 사람 아들은 더 죽여. 허견. 할아버지 허잠. 이 사람이 영의정이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겠지. 1680년이야. 자기 할배 허잠이 시호를 받아. 시호. 얘기했잖아. 그냥 호는 자기가 지으면 되지만 시호는 국가가 왕이 내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때 뭐 한다 그래서 잔치를 피해보려는데 비가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숙종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기름이 칠해진 유학을 갖다가 막 써버리는 거. 근데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단서지. 그만큼 어때요? 남인들이 권력을 남용했다. 숙종 입장에서는 아, 이거 두고 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한다? 그날로 뭐 정승 싹 바뀌고요. 군영의 대장들 싹 바뀌고 승지들 싹 바뀝니다. 남인에서 뭐야? 서인계로 싹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걸로 또 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국정원 시켜서 아들 서자, 허견에 적자가 없었거든. 허견에 영모 사건 꾸면서 얘 먼저 죽이고 아빠가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어때요? 죽이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경, 신, 환국. 자, 경신환국 때 희생자를 좀 알아두면 좋지. 누가 죽어? 허적. 그리고 알아야 된다. 윤휴. 허적은 반역죄로 죽고요. 윤휴는 뭐로 죽어요? 사, 문, 난, 적으로 죽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지. 이게 왜 중요해? 사문난적. 이건 뭔 소리야? 우리 가문의 쓰레기. 한마디로 뭐야? 이단이란 뜻이야. 이게 왜 중요해? 이단으로 몰아서 사람을 죽일 정도면 학문이 어때? 누가? 서인. 다시 말해서 누구야? 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송시열이겠지. 송시열의 학문이 어때요? 개겼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송시열의 학문에 개겼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거꾸로 말하면 뭐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건 학문의 세계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해? 성리학의 무슨 화? 교조화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뭐야? 절대화라고 말하는 거야. 송시열의 학문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가? 송시열이. 여러분 절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절대가 무슨 말이야? 절이 뭔 줄 알아? 절. 커트. 대는 카운터 파르트.
상대를 뭐 한다고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절대입니다. 정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나의 카운터파트를 죽인다는 게 절대야. 유아 독존인 거야. 나만 아니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송시열이 얘기했잖아. 송시열이 뭐야? 송자라는 게. 그 정도 파워가 있어야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송시열, 서인만이 뭐야? 학문에서 우위를 완벽하게 잡은 거지. 그러니까 경신왕국 계기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붕당 정치가 이제 뭐 한다? 변질돼. 여기서 정상적 붕당 정치에서 뭐 된다? 변질된다는 거고. 변질된다는 뭐야? 상대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고. 이게 뭐라고? 일당 독재. 다른 말 일당 전제와. 상대를 부정한다. 일당 전제와. 좀만 더 할게요. 이걸 저 뒤에 문화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일당은 주로 누굴 말하는 거야? 서인을 말하는 거고. 조금 더 지난 뭐야? 노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당연히 남인 권력은 무너지고 누구로 넘어갑니까? 서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서인들이, 이 무렵 서인들이 1682년 무렵으로 학계에서는 보는 겁니다. 이 무렵 서인들은 남인에 대한 관념이 이제 또 달라지겠지. 어떻게 할까 이제? 저 남인놈들 싹 죽여버리고 우리가 권력을 영원히 갖자 라는 강경파가 있고, 에이 선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뭐야? 온건파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뭐로 갈라져? 그렇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이 노론은 강경파였고요. 소론은 온건파입니다. 이 소론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윤증이라는 오빠고, 노론의 두목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누구야? 송시열입니다. 이때 말하는 노자는요, 올드보이라는 뜻이고요. 소자는요, 영보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 둘의 관계를. 안 했나? 이 둘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윤증 아빠가 이름이 굉장히 민주적인 분이야. 이름이 윤선것이야. 대단히 민주적인 분이죠. 이름이 윤선것이야. 이 윤선것이와 송시열 씨가 둘이 친구야. 친구니까 친구 아빠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거야. 왜 그렇지? 아빠가 가르쳐도 되잖아. 윤선거도 대단히 뛰어난 학자인데 아빠가 아들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절대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제가 재밌게 화내지 않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치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번에 다른 과목은 뭐 다 못 봤어요. 잘 본 게 딱 두 과목 있어요. 영어하고 영어하고 역사만 잘 봤어요. 사회. 그것만 90점 넘고 두 과목만. 수학은 말할 수 없어. 수학은 자기 몸무게보다 안 나왔을 것 같아. 아들아 미안해. 제가 수학을 안 어릴 때는 한번 가르쳐 봤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 능력 밖이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 난 문과잖아.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을 계속 과외 선생님을 모셨는데 우리 아들 과외 선생님은 오래 못해요. 정말 천사라고 소문난 선생님들만 모셨는데 밖에 있으면 점점 천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막 원래 50분 수업해야 되는데 막 이게 막 1시간 넘어가고 막 1시간 반이 지나도 선생님이 안 나오시고 막 그리고는 좀 있다가는 선생님이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시고. 아들 딸 쌍둥이거든요. 딸은 가르칠 수 있는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이래가지고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결국은 성당 다니는 교우님 같은 성당이니까 이제 믿음도 있는 거 아니야. 했어. 근데 그분도 포기하셨어. 신앙의 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결국 학원으로 보냈어. 그 전까지 학원 안 보냈거든요. 학원 가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요. 간섭을 안 하잖아. 학원 가면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싸울 일도 없고 성적이야 뭐 나중이고. 난 우리 아들 공무원 시킬 거거든. 그래서 한국사를 미리 하는 이유가 있어. 한국사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니까. 난 우리 아들 공무원 시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돼. 경쟁자가 늘지도 몰라. 어쨌거나
왜 삼강오륜 중에 부부는 유별해야 되고 부자는 유친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 그 정말 새겨볼 말이야. 부부 유별은 뭐야? 부부 사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분별을 하기가 어렵거든. 왜? 사랑할 때 생각해봐. 저기 노량진역이나 이렇게 사육신묘나 이렇게 쭉 한번 올라가봐요. 밤에 올라가봐요. 다들 막 19금 영화를 찍고 있잖아. 분별이 안 돼. 요새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너무 자주 봐. 왜?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렇게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 막 프렌치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 막 버디 쪽쪽 이것까지는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뭐 아주 막 영화를 쭉 안 떨어지는 거야. 물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뭐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그런 건 좀 실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교 캠퍼스에서 막 껴안고 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제 막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막 지하철 그 경로석 앞에 앉아가지고 막 영화를 찍고 있으면 노인네들한테 뭐야 약 올라 죽으라는 얘기밖에 있거든. 그거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배려야. 눈치 보는 거하고 배려하는 건 다르다니까. 뭔 개소리야. 어쨌거나 그래서 가르치면 안 돼요. 부자는 유친 뭐야 친해야 되는 건데 친하기 어렵잖아. 아빠랑 친해요? 난 특히 경상도라 가보면요 명절에 가끔 한번 모이면 명절에 난 가지도 못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형제들끼리 모여도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5분을 안 가.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는 일은 잘 되시고요. 끝. 애들은 잘 크고요. 끝.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 계속 과일만 없어지는 거야. 그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뭔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뭔 얘기. 아, 부자 유친 친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친해야 된다고 말이야. 한 번 더 해봐.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운전을 한번 배워봐봐요.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헤어지고 싶다. 그럼 뭐야? 오빠 운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봐봐. 3번 배우기 전에 헤어지면. 오빠 차가 새 차일수록, 오빠가 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빠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빨리 헤어질 겁니다. 너무 좋은 꿀팁을 가르쳤어. 아, 운전 말고. 자, 다시. 부모가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 우리 사도라는 영화에서도 봤어요. 아빠가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른들이 알기 때문에 품앗이로 서로 아들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낫거든. 그래서 스승이고 제자가 된 거야, 윤증이. 근데 송시열과 윤선거도 되게 친했는데 윤선거는 놀랍게도 누구랑도 친하냐? 윤효랑도 친했어요. 근데 붕당이 완전 다른데 어떻게 친하냐?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윤효는 원래 붕당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어. 그냥 학자였어. 근데 이 사람은 강제로 송시열과 갈등을 빚으면서 강제로 떠밀려서 남인이 된 사람이에요. 윤유는 그냥 순수한 학자야. 듣기만 해.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고요. 그 아주 어려운 문제를 누가 만드냐면 제가 만들어요. 자, 나중에 두고 볼 거야. 송시열과 서인 일당은 주자님의 말씀은 뭐야? 부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1.1획도 고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 주자의 학설도 누구의 학문을 재해석한 거에 불과해? 공자, 맹자의 사상을 재해석한 거에 불과하다고. 공자, 맹자는 BC 5세기 사람이고 주자는 12세기 사람이야. 그러면 몇 년이 떨어져? 1700년이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주 단적인 얘기야. 마국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공자님이 들은 거야. 그럼 공자님이 제일 먼저 뭘 물었겠어?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도 있잖아.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라고 누가 해석을 했냐면 이걸 주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윤유는 이 구절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뭐가 문제일까? 공자께서 사람 말보다 뭐야? 사람의 안위를 먼저 물은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공자 같은 성인께서 그럼 말은 생명 아닌가?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야. 먼저 사람이 다치지 않은지를 묻고 그 다음에 뭐야? 말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느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윤유는 그렇게 해석한 거야. 이게 한자는 우리 한자를 안 배워서 그런데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져. 어디에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똑같은 문장이야. 공자의 말씀인데 이거 해석을 누가 다르게 하고 주자가 다르게 하고 윤유가 다르게 하는 거야. 근데 송시열은 누구를 하느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야? 주자지. 그러니까 어때요? 윤유의 해석은 어때요?
이건 뭐야? 이단이라고 보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윤유 해석이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 맞아. 아니, 집에서 불 났는데, 자, 댕댕이 막 야옹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자, 이 방에 댕댕이 애들이 있고, 이쪽 방에는 내 지갑이 있어. 어느 방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야 돼? 지갑이야? 야. 야. 오. 우리 하늘, 오, 반전 매력이 있어. 하늘이가 지갑이라 그랬어. 너 이제 폭풍 악플 달린다.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왜 모 도지사께서 시장할 때 개를 기르다가 이제 도지사 되시고 난 다음에 그 개를 이렇게 안 데리고 가가지고 또 엄청 욕먹고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 있어. 오늘도 실검에 계속 뜨고 하던 그분이죠. 최근에 연관 검색가 점이 되신 분이 있어. 어쨌거나 몰라도 돼. 아 정말 이건 편집인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면 몇 명 안 보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직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아. 자, 어쨌거나 그래서 윤휴와 송시열이 갈등을 빚어요. 이걸 중재하려고 했던 사람이 윤삼가야. 그냥 듣기만 해. 근데 송시열은 어떻게 해야 돼? 송시열은 학자라기보다 내가 뭐라 했어? 정치인이라고 했잖아. 이걸 핑계로 어떻게 한다? 윤휴와 남인은 어때요? 밟아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서인 전체가 어떻게 해? 결속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서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이 회의에 윤성거도 당연히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윤효의 학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쓰레기라고 막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윤성거가 아니잖아. 아니 학문의 영역이잖아. 이거는 학문의 영역에서 어때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어때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하나가 막 하나 틀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송시열은 무조건 뭐야? 주자님은 맞고 얘는 뭐야? 쓰레기라고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성거가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윤성거도 공부를 유명 많이 한 학자고 파워가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얘의 동의를 안 받으면 송시열이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자 내가 볼 땐 비열해. 송시열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느냐. 과연 그러면 주자님이 오르냐 윤휴가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이건 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게 그 예수님 상을 놓고 어때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밟고 지나가라 그랬죠. 네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밟고 지나가라. 못 밟고 지나가지 신자는. 그럼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서가 깨달은 거지. 아 잘못하면 나마저도 어때요? 죽겠구나 라는 깨달은 거. 그래서 뭐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자님이 옳지 라고 말하고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다시는 송시열을 안 만나. 그러니 윤중은 그 아들이니까 둘이 사이가 어때요? 서먹해지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래 죽었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평소에 글이라든가 주고받은 편지 이런 걸 모아서 우리가 문집이라는 걸 쓰는데 그 문집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려면 서문을 누가 써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누구 추천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당대 최고 누구야? 송시열의 추천을 받고 싶겠지. 당연히 아들 입장에서 효도하는 입장에서 송시열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어. 서문을. 근데 송시열 어때?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 자기가 정성 들여 쓰지 않고 박세철이라는 사람, 딴 사람이 쓴 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대충 써주고 누가 보지 않게 뭐 있는데 모르고 어떻게 대충. 그래서 삐진 거야. 또 둘이 사이가 스승과 제자지만 사이가 많이 나빠졌어.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서 남인 다 죽여! 라는 송시열과 그러지 말자! 라는 뭐야? 윤중으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어때요? 옳고 그름을 추구한다면 나이 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 이익과 손해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숫자는 어디가 많겠어? 이쪽이 훨씬 더 많죠. 주류가 송시열이니까. 이렇게 갈라졌어. 그러나 갈라지기만 했을 뿐 아직은 둘이 피 터지게 못 싸워. 왜? 아직은 누가 있어? 남인이라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피 터지게 싸울 수는 없다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얘는 뭐야? 우계 성혼 계열이고 얘는 뭐야? 율고 이의 직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인이 권력을 잡았어. 야, 요거 서인 입장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인조반정 이후에 50년을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가 오우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이 권력에서 밀려나서 6년을 권력 없이, 알죠? 금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다가 6년이나 권력에서 밀려났었잖아. 얼마나 금단 현상이 심각했겠어.
근데 이거 뭐 자기들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상대편이 삽질한 거 아니니? 막 기름, 유황 막 써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거 뭐 길 가다 로또 주순 거하고 똑같아. 자, 희귀생활에서 타워필리스 살다가 갑자기 어때요? 아빠 사업이 망해서 지하, 반지하 단칸방으로 갔어. 그러다 로또가 당첨돼서 다시 타워필리스로 갔어. 그럼 어때요? 다시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고 싶을까? 절대로. 그걸 경험해본 사람 알지? 거기가 뭐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다는 거.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는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상대를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경파들이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권력이고 뭐가 있어? 미래 권력이 있지. 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야? 여자 아니니? 숙종이 14살 총각으로 왕됐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서인의 플랜은 뻔한 거지. 부인을 어떻게 한다? 서인 여자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때요? 왕자를 낳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왕자는 우리 서인들의 뭐야? 조카 또는 뭐야? 손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 조카, 왜 손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왜 삼촌, 왜 할배한테 못 끼겠지. 그래서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인경왕후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죽자 서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민유중이라는 사람의 딸, 그게 그 유명한 인현왕후 민씨야. 얘를 왕비로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서인의 계획대로 하면 이 여자가 아들을 쑥쑥 낳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인 정권이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줌마가 생산을 1도 못해. 숙종 문제는 아니었어. 숙종은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는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여자의 문제였던 것 같아. 또 하나 이 여자가 좀 안 예뻤어. 선생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인형왕 이쁘던데요. 아니 그건 왕비고 탤런트니까 이쁜 애들이 하는 거야. 실록에 나와 있다고. 실록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디스할 때는 얼굴만 이쁘고 성질 더러운 년이라고 디스를 하고,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디스할 때는 얼굴도 못생긴 성질도 더러운 년이라고 디스를 해. 100%죠. 그래서 장희빈 착각하는 게 많은데 장희빈은 부잣집이라고 가난한 집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엄청 부잣집이라고. 요즘 말하면 삼성쯤 되는 어마어마한 재벌 집안. 근데 신분이 중인이야. 역관 집안이야. 역관은 뭐 하는 거야? 통역한. 그럼 이 장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안에 삼촌뻘 되는 사람이 이 형이 왜 떼돈 벌었냐? 아까 그 소현세자 기억나? 소현세자 가서 장사한다 그랬잖아. 그때 소현세자를 모시고 7년이나 청나라 무역을 독점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청 무역권을 완벽하게, 요즘 말하면 삼성쯤 된다니까. 근데 신분이 중인이야. 딱 하나만 부족하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부족한 거, 결핍된 것들 추구하려니 채우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신분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집안 조카 중에 정말 예쁜 누가 있어? 김혜수. 아니지. 김혜수 아니고 뭐라고? 김태희가 있잖아. 아, 진짜. 그래서 얘를 왕족인 동평군, 이항 이런 사람들, 남인들과 손을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고 궁녀로 넣는 거지. 궁궐에 들어갔는데 맨날 수락관에서 마늘만 까고 있어 봐봐. 임금 만날 일이 없는 거잖아. 임금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를 딱 하는 거야. 100m 밖에서도 광채가 났으니까. 안 그래도 숙종은 여자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때 숙종이 20대 초반이야. 눈에 안 띄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눈에 띄고 소위 말하는 승은을 입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지. 그래서 희빈까지 간 거지. 문제는 이 아들을 낳았지만 대군이 아니라 군이겠지. 처벌 자식이니까. 알잖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지 않니? 지금은 막 바퀴벌레 지나가면 막 오빠 잡아줘 막 이러지. 안 그래요? 쥐 지나가면 막 벌떡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중에 네가 애를 낳았어요. 네 애기가 우유를 먹고 있는데 쥐가 그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오빠 막 할까? 오빠 회사에 있는데 네가 네 손으로 때려잡습니다. 바퀴벌레 정도는 맨손으로 때려잡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나도 제가 정말 싫지만 내 자식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를 뭐로 하고 싶은 거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때문에 왕이 못 되는 거야. 내가 후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오빠한테. 오빠, 우리 애기 왕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때 패기만만한 숙종. 이때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갓 30대는 그 나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역할 누가 한 거야? 상남자 유아인이 하는 거야. 유아인이 숙종 역할 했잖아. 그 김태희하고 아니야? 아, 장옥정 사랑에 살다 할 때 숙종을 유아인이 한 거야. 이유가 있다고. 약간의 광기, 똘끼가 있어야 되거든. 똘끼는 역할은 유아인보다 더 잘하는 배우가 드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보려니까. 사도세자도 누가 해? 유아인이 하는 거야. 조선 초에 이방원 역할도 누가 하는 거야? 유아인이 하는 거야. 공통점이 있다고. 약간의 똘끼들이 다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래. 그걸
그리고 또라이 중에 또라이는 베테랑이 그 또라이 아니니? 다시. 그래서 숙종이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갓난 아기를 원자책봉 해버리는 거야. 원자책봉 그냥 쉽게 말하면 세자책봉 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은 중전이 뭐야? 인현왕후이기 때문에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 원칙대로 하면 어때? 걔가 어때요? 적자니까 걔가 먼저 왕이 돼야 되는데 원자책봉을 딱 해버리면 인현왕후가 애를 낳더라도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 다음 왕을 얘가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럼 누구야? 남인이 미는 애가 뭐야? 다음 왕이 되는 거야. 엿된 건 누구야? 서인들이지. 두목이 누구야? 송시열이지. 이때 나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가래 끓는 목소리로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송시열이 나서는 거야. 숙종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 너무 오래 사셨어요 막 이러면서 감히 임금한테 개기냐고. 세자책봉은 내 고난이야 닥치라 이러고 어때요? 귀양분. 그 얘기했잖아. 쿠팡맨을 불러. 쿠팡 로켓 배송 불러. 뭔지 알죠? 그죠?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깜짝 놀랐어. 밤 11시 50분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우리 집에 왔더라고 쿠팡맨이. 역시 짱이다. 쿠팡맨 짱입니다. 근데 나는 편리하긴 한데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건 너무 정말 요즘 또 막 음식 이런 거 막 새벽에 막 배달해주는 그런 앱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그거는 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그 사람들 그럼 잠을 못 자는 거 아닌가? 아침에 우리 집까지 올라 그래 봐봐. 그 사람들은 그 물건을 받아서 우리 집만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와, 그건 정말 너무 내가 편리할 때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다시 그래가지고 쿠팡맨을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가는 거 보이니? 네, 잡아. 그래가지고 쿠팡맨에 달려가면 83세 할아버지가 아무리 빨리 도망가면 쿠팡 로켓맨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정업집에서 잡히죠. 해가지고 사약을 얘기했지 지난번에. 사약을 한 사발 먹었는데 안 죽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혹시 리필 가능? 뭐 해가지고 2사발 또 안 죽어. 더 남았니? 그래가지고 3사발을 먹고 죽었어요. 83세 할배가.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특이한 건강관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어린아이의 소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컬트한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쨌거나 중요하지. 그런 거 시험 안 나온다. 야, 송시열이 사약은 몇 사발 먹고 죽었어? 1번 1사발, 2번 2사발 이런 거 나오겠어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1689년에 뭐라고요? 기사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에서 다시 누구로 넘어오는 거라고요? 남인으로 권력이 넘어오는 거고, 요때는 누가 죽어요? 그 유명한 송시열이 죽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송시열은 참 죽을 때까지도 정치인으로 죽습니다. 뭐냐면 사약을 받고 임금이 북쪽에 있잖아. 북향 삼배합니다. 사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라고 죽는데 사약을 주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인 건 맞아. 사약을 안 주고 죽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목 잘라 죽이거나 능지처참하겠지. 그럼 장례를 치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지. 그래서 가장 대우해서 죽이는 게 사약이야. 적어도 신체가 분리되진 않잖아요. 그럼 장례 치르기가 좋거든. 북향삼배하고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북벌! 외치고 죽습니다. 골 때리지.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송시열은 정치 10단이라니까. 왜냐면 자기 개인이 아니야. 송시열 개인이 아니잖아. 자기 밑에 어때? 서인 그리고 뭐야? 노론들의 목숨이 여기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북벌을 끝까지 외치고 죽는 거야. 내가 볼 때 송시열의 북벌은요, 박근혜가 말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명박이 통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통일을 하겠다라고 통일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취임 선서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분단된 국가 가장 중요한 과제니까. 근데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통일을 이용하려고 했지 실제로 통일할 의지도 능력도 1도 없었지. 내가 볼 때는 박근혜, 그러니까 송시열 똑같은 거야. 북벌할 의지도 능력도 1도 없었지만 북벌이라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와 자기 당파가 뭐 할 수 있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죽는 사람이 송시열이야. 그러니 후손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그래도 생각하고 죽은. 그러니까 더더욱 송시열의 제자들, 송시열. 그게 이 서인과 노론들이 파워를 끝까지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건 이래서 이제 남인이 다시 권력 잡았죠.
근데 남인은 누군지 내가 얘기 안 했네. 서인은 송시열 얘기했는데 남인은 두 허씨와 두 윤씨가 있어요. 남인은 두 허씨와 두 윤씨가 있는데 아까 봤던 허적, 허목, 윤씨는 윤선도와 윤휴입니다. 윤휴 들어봤고 허적 들어봤지. 허목은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윤선도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워. 지국총어사와 어부사시사. 또 오우가 내보치 몇친간이 다섯이나 돌, 바위 뭐 무슨 뜻이야? 왕따란 뜻이지. 아니 친구가 없잖아. 농담 아니고 100% 해남 윤씨인데요. 전라도 거의 유일의 남인 집안. 그리고 정약용의 외갓집. 아주 잘 나가는 대지주 집안입니다. 뭐 되게 막 안빈낙도 그러니까 막 고시생이었나 보다 막 절대 아니고요. 알죠? 고전에서 안빈낙도는요. 컵밥 먹고 고시원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탐하지 않았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라는 거지. 그들은 거의 다 뭐라고요? 엄청난 지주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은 뭐야? 건물주로 사는데 돈은 많은데 뭐야?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안 했다. 그걸 뭐라고요? 안빈낙도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짜증나죠. 다시. 그러면 이 남인들이 이때 다 죽었어. 아까 허접한에 죽었잖아. 윤선도는 벌써 죽었어. 1차 해성 이후에 죽었어.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윤유는 사문난적으로 몰래 죽었지. 허목도 나이 많아 죽었어.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나마 철학이 있는 정치인들은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럼 어때요? 남인의 이끌 정치 주자가 별로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야 이제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한다? 권력, 국정농단 하는 것만 권력이 집중되고 철학이 없는 애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권력을 독점하니까 봐봐. 본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숙종이 어때요? 실망하겠지. 얘는 숙종이 뭐 하는 거? 한쪽에 일방적으로 줬다가 또 빼앗고 또 줬다가 빼앗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그렇지. 편, 당, 적이라는 편.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아빠가 동생만 지나치게 사랑을 편애한다 그러잖아. 치우칠 편자. 한쪽 당파를 치우치기 좋아한다. 뭐야? 편당적. 이걸 통해서 숙종은 뭐야? 한 붕당이 너무 거대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이게 숙종 나름의 뭐라고요? 탕평책이었던 거야. 그런데 입에 남인이 너무 커진 거지. 그리고 어떻게? 실망하는 거야. 누구한테 실망해? 장희빈한테 실망하는 거지. 인현왕후는 못생겼지만 장점이 있어. 자기를 아는 거지. 숙종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거지. 이제 장희빈은 아니지. 왜? 자기가 어디 출발했어? 궁녀에서 출발해서 어때요? 뭐가 됐어? 중전까지 됐지.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 나이가 점점 어때 이제? 많아지고 애까지 낳았지. 몇 년 사귀고 애까지 낳고 키우다 보면 어때 이제? 권태기 올 때 되지 않았니?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클럽 가서 어떤 오빠를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했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오빠가 회식하고 클럽 간다 그러면 오빠 재밌게 잘 다녔지 이런 말 할 수 없겠지. 너 선글라스 끼고 갈 거라니까. 하나 더. 장희빈 나이가 많아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남학생들한테 물어볼게. 네가 왕이야. 자, 김태희가 있고 설현이 있어. 누구랑 사귈래? 후자지, 그지? 자, 하늘아 잘해서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 훌륭. 당연하지. 김태희는 이모지. 김태희는 이모뻘이잖아. 설현이 훨씬 더 이쁘지 않나? 자, 싫어? 그러면 김태희하고 찌위가 있어. 누구랑 사귈 거야? 당연히 찌위지. 근데 생각해봐. 이런 거라고.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기억나? 난 그 드라마 1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나는 사극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보는데 그 드라마는 정말 재밌더라고. 그게 청담마녀 아줌마가 했던 명대사가 있어. 세월 앞에 다행인 미모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금 이쁘죠? 아닌가요? 지금도 안 이쁘면 안 되는데. 10년 지나봐요.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장희빈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숙종이 딴 년 눈만 마주쳐도 어때요? 오빠를 때릴 수 없으니까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막 그러지 않겠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짜증이 나겠지. 남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짜증나고 장희빈이 자기 어때요? 간섭 많이 하는 것도 짜증이 나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회하는 거야. 뭐야? 자기 본부인 인현왕후한테 쫓겨났잖아. 알죠? 요 사건을 계기로 장희빈은 희빈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중전마마 되는 거고 인현왕후는 평민으로 강등돼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쫓겨나 살았어.
친정을 쫓겨간다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기억 안 나? 연산군 친엄마 봐봐. 폐비돼서 쫓겨가서 어때요? 죽었잖아. 그랬는데 숙종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누가 아는 거야? 서인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복위,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서인들이 펴고 있는 거야. 이번 기회에 남인들은 뭐 하자? 아예 인현왕후를 어때요?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종 생각이 달랐던 거지. 왜냐하면 이때 숙종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어. 뉴페이스, 동이야. 1693년 4월 23일이야. 숙종이 미안한 마음 그득 담아서 인현왕후가 쫓겨나기 전에 살던 침소에 갔어. 왜? 그날이 인현왕후 생일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 특별한 죄도 없는데 쫓아냈잖아, 자기가. 그리고 참 착한 여자였어. 그런 후배를 하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어떤 미친년이 혼자서 고깔 쓰고 컨그레츄레이션 막 풍선 날리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중전마마 생일이라고. 그게 누구냐면 동이었던 거야. 자, 그게 한효주였다고.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지. 왜 이뻐?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거야? 이뻐서 이쁜 거야? 둘 다야, 둘 다. 이쁜 애가 이쁜 짓을 하니까 더 이쁜 거야. 미안해. 네가 그랬으면 어떡할까? 여기 이상한 애 있어. 이러고 신고하고 그냥 처서라도 잤을 거라고. 근데 안 그래도 이제 그 권태기가 된 거지. 그 장희빈이랑. 근데 너무 새로운 이쁜 뉴페이스가 쯔위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그날이 첫날 밤이야. 놀라운 건 허니문 베이비야. 애가 생겼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내가 10월 6일 날 태어나. 말도 안 돼. 4월 23일이 첫날 밤인데 10월 6일 날 태어나 5, 6, 7, 8, 9, 뭐 5달 반? 말도 안 되지. 근데 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는 곧 죽어. 그래서 동이가 아들만 셋을 낳아. 근데 둘째 아이가 훗날에 영조고 첫째하고 셋째는 죽어.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첫째 아이부터 누구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숙종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동이란 드라마 봤어? 아, 좀 보지 그랬어. 그 드라마 초창기에 보면 동이가 남친 비슷하게 썸 타는 선비가 하나 나와. 그 선비 이름이 드라마에서는 심은택이가 나왔는데 역사적 인물로는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 그 김춘택이 서인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야.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잘생겼냐면 장희재라고 남인이잖아. 장희빈의 오빠니까. 그 부인을 꼬드겨. 그래서 자기 정보원으로 삼아. 물론 장희재가 첩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삐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 오빠가 김춘택인데 그러면 동이 머리로 4월 23일 날 임금이 거기 올 줄을 어떻게 알아? 이 모든 걸 기획한 게 김춘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임금의 상황 심리를 분석해보니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왕후 생일이면 분명히 그 처소로 올 것이고 거기서 네가 이벤트를 하고 있으면 임금의 눈에 띌 것이다. 네 미명은 충분하다. 이걸 다 만들었어. 그럼 모두 준비해야 돼. 애기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내가 왜 얘기하는지 좀 이따 보면 알아. 어쨌거나 그래서 동이라는 새 여친이 생기면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남인과 장희빈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모셔오는 거죠. 중전으로. 다시 장옥정은 희빈으로 강등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왕국이야? 갑술 황국. 다시 남인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서인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걸 계기로 남인은 거의 몰락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남인은 거의 몰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때 이후에 남인은 여러분 이름을 들어볼 만한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안 나와. 최재공. 처음 들어봐? 정약용은 알지? 그리고 이가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최재공, 이가완도 잘 모를 텐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들 최재공, 이가완까지도 알아야 돼. 정약용. 요 사람 말고는 우리가 남인이라고 이름을 알아야 될 사람이 1도 없다고 보십니다. 물론 저 어디에 문화사 역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 무슨 말이야? 이제 서인이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지들 안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파이팅! 누구? 노론과
소로는 이 두 세력의 대립이 어떻게 한다? 격화되는 거야. 잘 들어. 분당 정치가 어디 갔어? 변질되고 난 다음부터는 싸움이 이때는 뭐야? 철학적인 거잖아. 사실 예의의 문제. 이건 철학이잖아. 그런데 이건 철학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오직 무슨 투쟁밖에 없다고요? 권력 투쟁. 그럼 권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왕비간태. 또 뭐야? 후궁간태. 그 다음 뭐야? 세자책법. 이게 가장 핵심이 된다고. 그러면 이미 변질됐으니까 이 싸움에서 핵심 뭘까요? 다음 왕을 누구로 앉힐 거냐. 소론이 지지했던 임금은 훗날의 경조니, 노론은 훗날의 영조를 지지하는데 이때는 왕자였잖아. 연인군이야. 왜냐면 영조는 중요하니까 이것도 알아두라고. 연인군. 대군이 아니라 군인 건 뭔지 알겠죠? 처보의 자식이니까 군. 왜? 동의. 숙빈. 최숙빈. 동의. 신분이 너무 낮았지. 무술이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 무술이 거의 천민급이었단 말이야. 근데 경종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장희빈 아들이야. 얘는 최숙빈 아들인 거고. 근데 이제 노론들은 나름 명분이 있겠지. 뭐 장희빈이 어떻게 됐어요? 알지? 인현왕후가 보기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장희빈 처소를 털어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무당 불러다가 그림 그리고 인형 만들고 찌르고 활 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무당 불러서 이걸 무고의 옥. 이것 때문에 누가 죽는 거야? 장희빈이 죽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사형 맥에서 죽이잖아. 한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의 스승, 아빠의 스승, 할배의 스승을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한테 사약을 보내는 남자가 숙종이야. 멋지지? 뭔 소리야? 나쁜 남자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뭔 소리야? 사약을 먹고 죽었잖아. 그럼 뭐야? 죄인이지. 뭔 소리야? 죄인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냐? 라는 게 누구의 논리야? 노로의 논리. 반면에 소로의 논리는 아니지. 아니, 죄를 지은 건 엄마지. 경종이 무슨 죄를 지었냐? 죄가 없지 않냐? 라는 게 소로의 논리야. 둘이 팽팽했어. 근데 숫자는 누가 많다 그랬어? 노론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어때요? 소론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이 어때요? 더 우위를 차지하고 싶겠지. 그래서 숙종을 꼬드겨서 1716년에 병신처분이라는 걸 받아내. 병신연이란 뜻이야.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뭐 장애인 비하하고 이게 아니라고. 병신처분해서 누구를 편들어주는 거야, 왕이. 노론 편들어주는 거야. 그럼 노론이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거지. 그럼 노론은 탄력받아서 1717년에 정유독대라는 거 한다. 이거 알아야 돼. 병신처분까지는 몰라도 정유독대는 알아야 돼. 정유년에 노론의 두목이 이이명이라는 사람이 숙종과 독대를 하는 거야. 상관없이. 원래 독대는 어때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독대에서 뭐 할 청하느냐? 세자의 대리청정을 청합니다. 대리청정을 하는데 숙종이 받아들이거든요. 이는 누가? 서로 동상이몽이야. 숙종은 세자의 왕 수업을 미리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었겠지. 근데 노론은 왕 대신 일을 시켜보는 거야. 숙종이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왕 대신 일을 하다 보면 어때?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한다?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는 영조를 다음원 안 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걸 한 거야. 근데 숙종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죽어버렸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종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잖아. 그래서 누가 왕이 됐어? 경종이 왕이 돼. 이게 1720년부터 1724년까지 경종 왕을 해. 근데 경종이 33살에 왕이 된다? 그래서 몇 살에 죽어? 37살에 죽어. 정말 불쌍한 왕이야. 조선시대 세자 생활 가장 오래 한 사람이 경종이야. 30년. 세자만 30년. 장난 아니죠. 자, 정말 슬픈 건 왕은 누구의 지지를 받아? 소론의 지지를 받아. 근데 문제는 다수야, 소수야? 소수야. 이걸 둘러싼 어마어마한 권력은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노론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을 봐봐. 노론이 이만큼이고 소론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 놓인 왕이 누구라고요? 경종이에요. 이 경종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런 상태에서 1721년에 신축년과 1722년에 임인년에
아주 큰일이 벌어져. 그래서 요거를 머리를 똑 따서 신축년과 이민년에 했을 때 뭐라고? 신임사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신임옥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신축년에 노론들이 간이 배밖에 나서 뭐 하냐면 왕, 세, 제, 책봉을 건의합니다. 무슨 말이야? 너는 지금 나이도 많고 34살밖에 안 됐어. 근데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으니 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종사가 위험에 빠지니까 다음 왕위를 세습할 제, 원래는 왕세 자잖아, 아들이잖아.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왕세 제 책봉을 요구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선조 때 봤잖아. 정철이가 세자 책봉했다가 한 방에 날아갔다니까. 그런데도 노로 이걸 밀어붙이는 거야. 힘없는 경종. 네. 그리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세제 책봉을 하는 거야.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이때 경종 나이가 34살이고 중전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나이잖아. 왜 경종이 애를 못 낳아도 단정을 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있죠. 경종 연관 검색어 뭔지 아세요? 고자예요, 고자. 그거 알잖아. 아, 녹색창에 쳐봐. 경종 치면 연관 검색어 고자라니까. 장희빈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어쨌거나 이걸 받아들인다? 그죠? 노론들이 더 오바지를 하는 거야. 딱 2주 후에? 그러면요, 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청정까지 요구합니다. 이거 누가 요구하는지 알겠죠? 누가 전부 다 지금 노론들이 요구하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왕자를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랑은 또 다르다고. 이건 완전 오바지란 거지. 그러자 소론도 사람이고, 소론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소론에 강경파가 있어요. 악의 김일경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몰라도 돼.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건 반역이다 라고 치고 나오는 거죠. 경종이 어때요? 갑자기 각성을 하는 거야. 드라마처럼, 무협지처럼. 그렇지. 이래가지고 이거 주장했던 노론의 4대 신하 이명, 그 다음에 조태채, 이건명, 그리고 김창진, 이런 4대 신하를 한 방에 날려서 사형목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에 목호령의 고변 사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몰라야 돼. 노론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 독살하려고 했고, 목으로 잘라 죽이려고 했고, 대비의 전교를 유지하려고 했고, 소위 말하는 삼급수로 죽이려고 했고, 이게 고변이 들어오면서 노론의 4대 신 한 방에 죽이고 60명의 핵심 노론 대신을 사약을 먹이고 160명 이상을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생각해봐. 200명 넘는 노론 세력이 죽거나 파직된 거야. 그래서 누가 권력 잡은 거야? 이때 노론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임사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역사는 승리자가 기록하는 거지. 지네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우리 사화 그러면 김효사화 그러면 조광조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잖아. 지네가 마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죽을 짓을 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죽을 짓을 해가지고 죽은 게 당연한 건데 지네가 권력 잡으니까 우리가 피해자 이렇게 신임사화라고 네이밍을 해버린 거지. 하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 문제는 비극이 뭔지 아세요? 죽여도 끝이 없다는 거지. 노론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경종이 37살 나이에 죽어버렸다는 게 비극인 거죠. 이 죽을 때도 이제 마지막 처방이 어이의 처방과 왕자, 연인군, 훗날의 영주의 처방이 달랐어요. 근데 누구 처방대로 왕자가 파워가 세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마지막 처방하고 죽었다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뭐 게장과 생감, 홍시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이고 어때? 결국 어때요? 죽었거든. 그러고 나니 봐봐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 왕은 선택 여지 없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영조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 다른 왕자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의 시대가 펼쳐지겠어요? 영조가 이제 노론의 시대가 펼쳐질 터인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사도 보라 그랬잖아. 영조가 어떤 혐의가 아주 짙은 거야. 혹은 오해를 받고 왕이 된 거야. 형을 죽였다. 형을 죽이고 왕이 된 놈이라는 오해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영조의 형이 일찍 죽은 형이 있다 그랬잖아. 걔는 5달 반 만에 태어났지. 그럼 뭔 소리야? 숙종의 아빠가 숙종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 그럼 둘째 아들이 영조는 100% 숙종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니?
없잖아. 그래서 소론들 입장에서는 더 그리고 더 믿고 싶지 않을까? 우리 왕은 뭐야? 경종대왕이고, 우리 경종대왕은 독살되었고, 영조 저 새끼가 노론과 손잡고 우리 왕을 죽였고, 또 하나 저 나쁜 놈은 더군다나 숙종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뭐가 다르냐면 몽따주가 달라. 사도라는 영화 봤죠? 영조 나왔죠? 어떤 딱 보면 느낌, 사람이가 원숭이야. 원숭이 느낌 아니지? 눈, 코, 입 빼고 다 수염이지. 근데 놀라운 건 숙종은 수염이 별로 없었어. 근데 김춘택은 수염이 엄청 많아. 원숭이야. 그래서 영조의 어진이 2개가 남아있어. 어진은 왕의 초상화잖아. 20대가 있고 50대 후반. 우리가 본 건 50대 후반이야. 그때는 뭐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수염을 착 이렇게 나와요. 근데 20대는 면도했어. 20대 어진을 보면 면도를 한 초상화가 나와있어. 왜 그러겠어? 굳이 면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인좌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키잖아. 그 이인좌가 끌려와서 영조한테 한 말이 뭔데? 당신은 왕이라고 안 그래? 전하라고 안 그래? 당신은 선왕 숙종대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 영조가 물어. 왜? Why? 라고 묻지. 이인좌가 그래요. 내가 할 말이 그거예요. 숙종대왕은 너처럼 당신처럼 수염이 많지 않았어. 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래서 죽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야. 사도라는 영화가 거의 실록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건데 그렇게 몰입 잘하도 만든 게 그게 감독의 힘이지. 거기 보면 영조가 성격이 괴팍한 것도 있지만 이런 오해를 받고 혹은 이런 혐의를 받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코스프레, 대인배, 성인 군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래서 뻑하면 난 뭐 하겠다? 왕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뭐라?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성인 군자야.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오해 때문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영화 자세히 본 사람 알겠지만 대리청정 시킨 다음에 그 세자와 노론 대실을 간에 갈등을 빚었을 때 왕이 누구 편을 들어줘? 노론 편을 들어주거든. 왜?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거야 지금.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노론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영조, 연인군은 철저하게 보호해줬거든. 그러니까 영조는 노론 세력의 힘이 없었으면 왕되지 못했고 왕자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영조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왕이 될 때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 됐지만 영조는 딱 봐서 알겠지만 장난 아니지. 노론의 왕이고 싶을까? 조선 전체의 왕이고 싶을까? 조선 전체의 왕이고 싶은가? 그게 이제 영조와 노론의 또 다른 점이야. 바라보는 각도가. 그래서 영조는 무슨 권을 강화해야 돼? 왕권을 강화해. 노론의 힘 어때요?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조선 전체의 왕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책 할 수밖에 없어? 탕평책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론의 지지로 왕이 된 건 맞지만 거꾸로 말하면 노론이 어때요? 무술이 아들도 왕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조선의 상황이잖아. 여기서 어때요? 이걸 벗어나고 싶겠지, 영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조를 말하고 각 분당을 골고루 등용하는 뭐야? 탕평책. 소위 말하는 뭐야? 완논 탕평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영조야.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라는 영화고, 그래서 막 아주 결벽증 막 보여주는 안 좋은 얘기들은 막 귀를 씻고 막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정확하게 가르고, 기분 좋을 때 들어가는 문과 기분 나쁠 때 나다니 문도 다르고, 그 실제로 그랬거든요, 영조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숙종 얘기는 좀 더 할게요. 숙종이 비석 오타쿠인 건 아세요? 1712년에 뭐 세워서 백두산 정계비 세웠잖아. 그리고 정문부 장군이 임진왜란 카토 키요마사 박살냈거든. 함경도 길주에서. 그거 기념하는 비석 뭐? 북관, 대첩비. 이것도 누가 세운 거야? 숙종이 세운 거야. 아, 비석 오타쿠. 숙종. 그래서 이것도 백두산 정계비하고 북관 대첩비도 누구야? 숙종이야.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숙종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숙제가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숙종이야. 그래서 5분만 쉬고 계속 할게요. 칠판만 지우고 바로 합시다.